샤베타이 채비. 혹시 샤베타이 채비라는 17세기 유대인들의 구원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인 샤베타이 채비. 그는 아마 서구의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농담 같은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또 결코 오지만은 못할 어떤 슬픈 역사적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발굴해낸 메시아 샤베타이 채비. 그리고 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였던 의문의 인물 나탄. 이 사연은 구원자가 필요했던 어떤 민족이 구원자를 직접 발굴해 픽업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서 민족의 희망을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황당한 사기극, 집단 체면의 해프닝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오늘의 사연은 그런 내용입니다. 관제 메시아와 그 기획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665년이었습니다. 1665년,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근방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샤베타이 채비라는 누더기를 뒤집어 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곧 유럽 유대인 사회에서 정식으로 메시아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한 지 무려 1600년 만에 다시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이전과 다른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상류층 지식사회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식인들이 채비를 공식적으로 구원자로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피셜, 공인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채비는 정말로 도탄에 빠진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였던 것일까요? 채비의 배후에는 나탄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아슈케나지 유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의 기획자였습니다. 나탄은 평소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추종자였습니다. 명상법, 황홀경 등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몽상적인 유대 지식인 말입니다. 역사학자 폴 존스는 유대 지식인들의 오랜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험하다 싶을 만치 뛰어난 상상력 말입니다. 불온하고 압도적인 상상력. 나탄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전형적인 유대 지식인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처럼. 나탄은 어떻게 채비를 만나고 알게 되었던 걸까요? 그는 예루살렘 일대를 여행하다가 선술집에서 채비를 만났다고 합니다. 채비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희한하고 관념적인 말들을 끝없이 떠들어대는 수다쟁이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나탄은 당연하게도 처음엔 이 괴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득 생각해보니 이 괴짜가 계속 곱씹어졌습니다. 본인의 평소 신비주의와 유대 민족주의적 이상에 끼워 맞추기 제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탄은 자신의 각본과 연출을 따라 잘 연기해줄 배우를 찾아낸 겁니다. 문제는 이 나탄이라는 랍비가 유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나름 명망있는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탄은 몇 주 후 채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와 끝없고 맥락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탄은 채비의 곁에서 그의 자유식 과잉을 들쑤시고 맞장구 쳐주었습니다. 채비가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그와 혼연일체가 된 듯 굴었습니다. 채비는 나탄의 말에 성찬에 흐뭇했습니다. 붕뜬 기분으로 그는 곧 도취되었습니다. 이 채비라는 인물은 자아도취 성향이 유별나고 좋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긴 캐릭터야말로 메시아 소질로 제격이었습니다. 당시 채비는 3번이나 결혼했었는데 마지막 배우자는 어리디 어린 유대 소녀였습니다.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3번이나 결혼하는 건 전례가 드물었습니다. 당연히 비윤리적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비는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도 매춘부와 결혼하지 않았느냐 남여대려 당당히 굴었습니다. 킹메이커, 아니 메시아 메이커를 꿈꿨던 나탄. 그에게 채비의 이런 뻔뻔스러운 면모는 더욱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탄의 기획력으로 채비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인물이요, 더 나아가 유대인을 구원할 각성된 존재라는 확신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 폴란드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기획된 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유럽에선 이런 학살극이 수시로 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는 꽤 규모가 컸고 더욱 잔혹했습니다.
유럽의 전 디아스포라 사회에도 이 끔찍한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나탄은 이때를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채비를 본격적으로 유대사회에 알렸고 그를 메시아로 추켜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탄은 유대 성경과 외경,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편역한 카발라 문서 등을 채비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게으른 편이었던 채비는 공부 태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탄의 달콤한 말에는 즉각 현혹되었습니다. 채비도 조중 상태에 빠져들면서 점점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비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에 이릅니다. 채비는 왕이라도 된 것처럼 흰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일대를 누비며 설교했습니다. 물론 채비의 뒤에는 수행원처럼 나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수시로 유럽 유대 사회에 이 광경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유대인 신문에 여러 차례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채비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겠다며 대사까지 임명했습니다. 혼자 그랬으면 당연히 웃기는 인간이요, 광인으로 지탄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정통파 유대 지식인이자 명망 있는 랍비 나탄이 있었습니다. 대랍비께서 공인했다고 하니 회의적이던 유대인들 태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살의 참상이 비참한 만큼 채비의 스토리는 흥분 상태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나탄과 채비, 이 두 단짝은 가자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종교적 신심으로 유대사회를 대폭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대학살 소식에 침잠했던 유대사회는 흥분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에서부터 아이들까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짜 메시아를 주의하라는 유대 공동체의 익숙한 성명서나 주의 조치는 이번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세상에 퍼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들만의 고유한 기질은 아닐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원한이 많은 이들, 절박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야기는 기적의 스토리로 부풀려지게 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적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불가사의한 이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사라진 이스라엘에 10지파가 나타났다고 채비의 명을 받들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페르시아와 사하라 사막에 직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진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군중은 급속한 흥분의 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채비는 당시의 레바논과 소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회당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도끼로 문짝을 찍어 부쉈습니다. 채비는 제멋대로 터키 술탄의 왕위를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연가를 부르면서 종말의 날은 1666년 6월 18일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 비난, 논란의 중심에 채비가 섰습니다. 유럽의 유대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탄이 꿈꿔왔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력했던 유럽의 유대인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했던 채비의 세례요한 나탄. 그는 광신정 열기로 끓기 시작한 유대 사회의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유대 사회가 극도의 흥분에 빠져들 무렵 나탄은 전 유럽 유대 사회에 본인의 친필 편지를 인쇄해서 발송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놀랍게도 프라하, 콘스탄티노플, 암스테르담 등 여러 유럽 유대 사회가 명망가 나탄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기도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채비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설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귀향할 시간이 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붐이 곳곳에 일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직접 보겠다며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비에게 달려온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슈퍼스타 채비 덕분에 운전성시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채비에 대해 유럽 왕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666년 2월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던 채비가 탄 배는 터키 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 즉시 배는 납포되었습니다. 유명인사 채비는 갈리폴리의 요새 안에 구리되었습니다. 터키 치안기관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채비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서 그를 면회했던 유럽의 유대인 대표단은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강직하고 신념에 가득 찬 젊은 메시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며 기쁘게 자기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채비가 말했던 종말의 날까지 넉 달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여름 채비는 콘스탄티노플 법정에 정식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숱한 유대 지식인들이 메시아의 증언을 들으려 방청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여차하면 그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할런지 모른다면서 들썩거렸습니다. 심지어 군주였던 술탄까지 이 법정을 찾았습니다. 술탄은 이 메시아 재판을 흥미롭게 참관했습니다. 그 옛날의 본디오 빌라도처럼 채비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의 군중들 앞에서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천천히 대안하게 답했습니다. 조중 증세가 싹 가신 것인지 그 고백은 차분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채비는 즉각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대인의 공식 메시아가 무슬림이 된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채비는 아지즈 메흐메드라는 이슬람 이름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직접 터번을 썼습니다. 술탄은 이 모습에 껄껄 웃으며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채비, 아니 아지즈 메흐메드는 이후로 터키 궁정의 문지기로 취업했습니다. 그는 매일 150피아스타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이태면 터키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채비의 배교 소식은 유럽의 유대 사회로 곧장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사회를 휘감았던 전율과 행복감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메시아 탄생을 알렸던 유대인 공동체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의 충격성에 대해 후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유대 사회의 수세기에 걸친 엄청난 정치사회적 환멸을 불러일으켰다고.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상황, 그것은 이 모든 일의 기획자여 일종의 세례요한 역할을 했던 랍비 나탄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신비주의 논법을 적극 구사하여 해명에 들어갔습니다. 채비의 배교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해서 설교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슬람이라는 이단 안으로 불꽃이 되어 들어갔다고, 이제 어둠의 안편으로 빛의 맹화가 싹 틔우게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확실히 나탄은 엄청나게 유연한 사고체계를 가진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혹은 환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는지도. 채비는 1676년 터키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가지 성추문 사건에 시달렸습니다. 지병인 조울증이 돋을 때마다 자신은 메시아라고 주장했으며 곤장을 몇 대 맞으면 이내 제정신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탄은 자신이 만든 메시아와 몇 차례 말싸움 끝에 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1680년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16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관제 메시아. 그리고 그 기획자는 비극으로 가득했던 근대의 유대 역사에서 독특한 오발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삶을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구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찾았을 테고, 그들은 메시아감을 픽업해서 데뷔시켰지만 이내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유럽 유대 사회는 또다시 거대한 환멸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해프닝은 희극이었을까요? 비극이었을까요? 혹은 둘 다일까요? 관제 메시아와 그 기획가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자베타의 채비와 랍비 나탄을 통해 근대 유럽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정신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